자, 이건 방사선을 받았을 때 사람이 어느 정도 선량의 어느 정도 증상이 나타난가를 정한 겁니다. 정리한 거죠. 먼저 한 예로 광자, 즉 X선이나 감마선을 조건이 전신 피폭 상황입니다. 그리고 한꺼번에 일시 피폭한 상황이 하나입니다. 전신 피폭이 아니라 어떤 부분 피폭이라면 당연히 이것보다는 피해가 작을 거고요. 일시 피폭이 아니라 똑같은 선량이라도 나눠서 맞았다면 역시 증상이 이거보다 덜 심각할 겁니다. 그래서 이 광자에 대한 전신 그리고 일시 피폭 상황에 대한 그 증상을 정리한 겁니다. 또 하나 주의할 게 방사선 전신 피폭에 대한 데이터가 그렇게 많지가 않기 때문에 이건 책마다 혹은 연구마다 결과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이 숫자가 무조건 이 증세야 라고 보는 거는 좀 무리가 있습니다. 아까 앞에서 설명했듯이 또 개인 간 편차가 있기 때문에 그것까지 감안하면 대략 이 정도 선량을 피폭받았을 때 이 정도 증상이 나타난다 라는 정도로 알고 있어야지 무조건 이 숫자에 이 증상이 일어난다 라고 보는 건 좀 무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쉽게 숫자 하나로 정리를 했지만 사실 제대로 옳은 표현은 정확히 숫자 3이 아니라 뭐 3에서 4 사이에 증상이 나타난다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게 사실 더 올바른 표현입니다. 단지 이제 개념을 잡기 위해서 이 정도 선량이 정말 얼마나 큰 선량인가 이걸 개념을 잡기 위해서 이렇게 정리했을 뿐입니다. 예를 들면 물 같은 경우에 우리가 100도씨의 물이 뜨겁다 라는 건 경험으로 알고 있죠. 그 정도 물이면 라면도 끓고 손도 대고 하기 때문에. 그런데 방사선은 선량에 대한 세기 개념이 우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개념을 잡기 위해서 이 선량에 대한 증상을 알아둘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첫 번째, 단위부터. 단위는 그레이입니다. 그레이는 흡수 선량이죠. 사람의 몸이 전신에 방사선을 모두 맞은 상황입니다. 그레이라는 흡수 선량을 이건 단위를 보면은 이 그레이는 특수 단위죠. 사실 이걸 일반적으로 표현하면은 줄 퍼 킬로그램 1kg당 1줄의 에너지가 흡수한 상태이죠. 이걸 다시 설명하면 몸이 이렇게 있고 이 킬로그램당 줄의 개념은 모든 몸 1kg 1kg에 똑같은 양의 줄 에너지가 흡수한 상태입니다. 다시 표현하면 1그레이 1그레이를 예로 들면 이 1그레이는 1줄 퍼 킬로그램의 의미죠. 즉 인간의 몸이 한 60kg 정도 된다고 가정할 때 머리 1kg 여기에도 1줄 에너지가 흡수가 됐고 또 옆에 있는 여기 1kg에도 1줄 이 몸 여기에도 1줄 여기에도 1줄 발에도 1줄 즉 모든 몸 구성하는 1kg 1kg에 각각 1줄씩 에너지가 모두 다 흡수됐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 이 사람이 만약에 60kg의 체중을 갖고 있었다면 총 흡수한 에너지는 60줄이겠죠. 자, 이게 1그레이의 개념입니다. 1그레이는 마치 밀도처럼 이 단위 킬로그램당 얼마가 흡수됐어 라는 개념입니다. 절대로 1그레이 그러면은 온 몸에 에너지 1을 맞은 거야 이런 개념이 아니라 이 부분에 각각 1의 방사선을 맞은 거기 때문에 실제로는 이 몸무게에 비례해서 많은 양을 맞은 겁니다. 똑같이 1그레이더라도 몸무게가 40kg이 사람이 1그레이를 맞았다면 전체 맞은 양은 40줄이겠죠. 즉 사람과 사람의 몸무게 차이의 개체차 이 개체차와 상관없이 적용할 수 있는 개념이 그레이라는 개념입니다. 왜냐하면 이 그레이라는 개념에 이미 몸무게가 반영이 되어 있기 때문에. 자, 먼저 이걸 하나 알고 있는 상태에서
자, 전신의 일시 피폭 다니는 그레이로 한 경우 어떤 증상이 있느냐? 먼저 0.25 그레이 이하일 경우에 증상이 없다 라는 겁니다. 하나 우리가 이미 경험적으로 익숙한 선량 단위를 보면은 시버트라는 단위가 있습니다. 어떤 부분에서 이 시버트가 익숙하냐? 선량 한도가 일반인의 선량 한도가 1mS 시버트다. 연간이라는 개념이 있고, 또 방사선 작업 종사자의 연간 선량 한도가 1년에 50mS 시버트, 동시에 5년에 100mS 시버트를 적용받기 때문에 현장에서는 편의상 그냥 20mS 시버트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20mS 시버트만 지키게 되면은 이 두 가지 기준을 모두 만족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광자의 경우 에너지 방사선 가중치가 1입니다. 광자의 방사선 가중치가 1이기 때문에 흡수 선량에 그냥 1만 곱하면 바로 유효 선량이 되는 거죠. 즉 흡수 선량 0.25 그레이를 전신에 일시 피폭한 상황은 0.25 그레이를 맞은 것과 똑같습니다. 얘는 0.25 그레이입니다. 유효 선량으로 환산을 하면요. 그레이가 아니라 시버트가 되겠네요. 0.25 시버트입니다. 이것과 비교하기 위해 미리시버트로 바꾼다면은 250 미리시버트가 되겠죠. 자, 이렇게 값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종사자, 방사선 작업 종사자의 경우 연간 20 미리시버트를 맞아도 괜찮아 라는 기준이 있고, 실제 임상상에서 경험으로 봤을 때는 한꺼번에 250 미리시버트를 받아도 아무런 증상이 없어 라는 데이터가 있습니다. 이 데이터를 비교해 보면은 이 선량 한도라는 개념 자체가 굉장히 낮게 설정되어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물론 여기서 간과하면 안 되는 게, 지금 여기서 일시 피폭 상황에서 어떤 증상이 나타나는가 라는 부분은 철저하게 결정론적 영향에 의한 증상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확률론적 영향으로 발생하는 암 같은 경우에는 구별이 안 되니까요. 일시 피폭 당했다고 암이 바로 걸리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건 판단을 할 수 없어서 이렇게 결정론적 영향만 보고 이 값을 비교한다면 선량 한도가 굉장히 낮게 책정되어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여기서 감춰진 사실 하나가 뭐가 있냐면은, 선량 한도는 이 일시 피폭을 가정한 결정론적 영향으로 정해진 값이 아닙니다. 얘는 확률론적 영향을 감안해서 암의 발생 확률을 적절하게 줄이기 위해서 그렇게 정해진 게 이 선량 한도이기 때문에 이 값과 비교하면 안 됩니다. 처음에 이 결정론적 영향과 확률론적 영향을 어떻게 방지할 것인가를 배울 때 두 개를 완전히 구별해서, 결정론적 영향은 발단 선량 이하로 유지해서 아예 발생을 불가능하게 방지를 하고, 확률론적 영향, 즉 암 같은 경우는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을 수준까지 낮춘다 라는 게 접근 방법이었습니다. 즉 이 확률론적 영향에 의한 암, 그걸 적절하게 낮출 수 있는 선량을 지금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20mS, 연간 20mS 정도로 관리하는 게 적절하다. 암이 발생하긴 하지만 이 정도가 적절하다 라고 판단해서 만든 기준이고, 여기 나오는 증상은 선량 한도 발단 선량 이하로 유지함으로써 아예 발생 자체를 안 하도록 관리하기 위해 그렇게 만드는 값이기 때문에 일단 비교하는 건 적절치 않습니다. 대신
이 20mS를 언급한 이유는 연간 20mS가 단위인데 그 선량한도인데 이거에 100배나 되는 방사선을 일시 맡더라도 현실에서는 임상 증세가 없기 때문에 이걸 측정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다. 즉 TLD나 뭐 선량계 같은 뭔가 장치를 가지고 측정하지 않는 한 인간의 몸에서 일어난 변화만을 가지고는 선량한도의 10배 되는 양을 일시에 봤더라도 이걸 확인할 방법이 없다 라는 걸 설명하기 위해서 이렇게 비교를 한 겁니다. 물론 이 데이터는 흔히 잘 알려진 책에서 발췌했기 때문에 최신 데이터는 아니고 2000년대 초반에 그 후쿠시마 사태가 일어난 이후 후쿠시마에 지원 나갔던 한국 기자라든가 전문가들 그 사람들의 혈액을 가지고 검사한 경험을 바탕으로 얘기를 하자면은 그런 저선량 피폭 상황에서 한 0.2 혹은 0.15 정도 되는 선량에서도 혈액상의 변화를 발견할 수 있었다 라는 최신 데이터가 있긴 하지만 그건 일단 연구 논문 쪽에서 다룬 내용이지 이 교과서의 실증도는 아니기 때문에 일단 배울 때는 0.25g 이하에서는 증상이 나타나지 않는다. 그리고 5g 정도 되면 그때서야 혈액 변화의 확인이 가능하다 라는 식으로 알고 있으면 됩니다. 자, 조금 더 진도 올라가서 광자에 의한 전신 일시 피폭 시 0.5g 정도 받으면은 혈액상의 변화가 확인이 가능했다. 그리고 1g 정도 맞으면 이때부터는 구토를 시작한다. 3g 정도 맞으면 반치사선량이다. 일단 먼저 여기서 반치사선량은 피폭한 사람의 절반이 죽는 선량이라는 뜻입니다. 얘를 이렇게 LD50, 30으로 표현하는데 이건 어떤 의미냐? 첫 번째 LD가 죽는 선량, 위협적인 선량, 50은 절반, 50%가, 가로 30은 30일 이내라는 뜻입니다. 이걸 이 반치사선량 즉 30일 이내 절반인 50%가 죽는 선량인데 왜 죽느냐? 일단 가장 민감하게 반응했던 이 혈액의 장애, 조혈 기능의 장애로 죽는다라는 거였고요. 그 다음 3의 2배가 약간 넘는 7g는 전치사선량, 전부 죽는 선량입니다. 치명적인 선량 100%가 30일 이내 이런 뜻이고요. 이런 경우는 왜 죽느냐? 위나 혹은 장의 내부 표면이 녹아내려서 더 이상 영양 흡수가 불가능해서 죽게 됩니다. 3g는 절반이 죽는다. 7g는 모두 죽는다. 이 3g를 반치사선량이라고 얘기를 하고 모두 죽는 7g를 전치사선량이라고 부른다. 반치사선량은 보통 LD50 혹은 LD50 가로 30 이렇게 표현을 하고 전치사선량은 LD100 혹은 LD100 가로 열고 30 이렇게 표현한다. LD50이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LD100 이렇게만 표현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기에 가로 30까지 붙이는 경우도 있고요. 자, 그리고 이미 7g를 넘어버리면은 여기는 무조건 다 죽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죽느냐? 죽는 방법만 달라집니다. 7g를 넘어서 10g가 되면은 객혈과 폐수종, 즉 방사선의 약한 부위인 허파가 망가지는 거고요. 15g가 되면은 이 신경계 장애까지 나타난다. 사실 신경계는 다른 인체 조직에 비해 방사선에 강한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15g 정도 맞으면 이쪽 장애로 죽는다
라는 겁니다. 여기까지는 광자에 대한 전신 일시 피폭 상황을 얘기한 겁니다. 자, 이제는 전신 피폭이 아니라 이 몸의 기관에 따라서 이 특정 조직이 피폭 당할 경우 그 조직에 대해서 어떤 영향이 나타나는가를 구별한 겁니다. 이제 그걸 구별하기 위해서 이제 인체 조직에 대한 결정론적 영향이 무엇이 있는가 보는 겁니다. 먼저 불임. 남성과 여성은 약간의 차이가 있는데 대략 3그레이 정도 맞으면은 불임이 됩니다. 단 젊은 여성의 경우 방사선에 의한 저항이 더 강하기 때문에 7그레이 정도는 받아야지 불임이 됩니다. 수정체 혼탁. 수정체는 구조가 이렇게 동그랗게 생겼고요. 그리고 이 바깥 부분이 세포 분열을 해서 안쪽으로 이동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피폭을 당하면은 즉시 눈이 안 보이는 게 아니라 이 바깥쪽에 만들어진 세포가 한가운데로 이동하는 6개월 정도 후에, 그때 피폭 당한 지 6개월이 지나면은 이 시야 초점 부분이 뿌옇게 흐려진다. 이게 수정체 혼탁이다 라고 했습니다. 수정체 혼탁은 급성 피폭, 즉 일시적으로 2그레이를 맞으면은 나타나는 현상이고, 이 일시 피폭이 아니라 따로따로 반복적으로 맞을 경우 5그레이 정도 되면은 이 증상이 일어난다 라는 겁니다. 백내장은 수정체 혼탁을 지나서 아예 이게 심해져서 눈이 뿌얘져서 안 보이는 증상이 백내장입니다. 이건 당연히 수정체 혼탁보다는 더 높은 선량이겠죠. 일시적으로 5그레이를 맞거나 만성 피폭, 그러니까 조금씩 맞아서 8그레이를 됐을 때 백내장이 온다 라는 겁니다. 피부의 경우에는 탈모는 자, 이렇게 피부가 있고 여기에 이렇게 털이 있습니다. 이쪽 부위가 세포 증식을 하는 뿌리 부분이 있죠. 역시 방사선에 의해서 이 부분이 파괴가 되면 그게 탈모인 거죠. 탈모는 3그레이 정도면 탈모가 일어나고, 지문이 사라지는 것도 대략 3그레이 정도. 빨간 반점이 생기는 거 5그레이. 반점을 지나서 화상을 입어서 수포가 생기는 거 8그레이. 궤양까지 가는 거 10그레이. 이런 순서대로 증상이 나타납니다.